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적 방치가 어떻게 자신을 방치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자기 방치를 단지 자기 관리 부족 문제일 뿐이라고 믿었더라도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자기 방치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자기 관리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놀라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는 좋은 자기 훈련을 하는 방법을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치는 실제로 자기 훈련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숙제를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방과 후 숙제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숙제 시간을 정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관찰하며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아이가 무엇을 먹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몸에 좋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충분한 운동과 수면을 취하는 것, 이것들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서적으로 방치된 가정에서 아이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훈련하는 방법으로 감정적 관심과 의도적으로 구조화를 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도적이라는 것은 자녀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긍정적이기만 한 부모는 자신이 놓여있는 감정적인 방식으로는 자녀의 실제를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적절한 한계나 보상을 설정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자신을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결과와 요구사항, 그리고 보상을 받게 되었을 때 자녀 스스로 자신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은 그 기술을 성인이 되어서도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당신을 구조화하고 당신에게 의도적인 결과를 줄 때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충분한 결과를 설정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위해 충분히 의도적 구조화를 제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두 가지 필수 기술을 배우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우리 생활에서 너무 만연하게 처하게 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필수 기술은 실제로 자기 훈련의 토대로 형성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가정에서 자신의 감정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어린 시절 정서적 방치를 안고 자란 사람들의 경우에는 삶의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방치를 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신경계와 뇌가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그 시간 동안 아마도 나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나의 감정은 무시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면화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깊은 감정적 수준에서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깊고 가장 개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당신은 결국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가 자기 방치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방치했던 시간을 지나며 자신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하게 됩니다. 당신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때론 비싼 치료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공을 들이고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쓰이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며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을 때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에게 다시 한번 당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소홀히 대하며 무엇보다 먼저 나쁜 음식을 먹는 것이 별 대수롭지 않다는 것으로 가장 깊은 자아와 소통합니다. 저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 방치에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가끔 먹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습관이 너무 커지면 매일 가장 깊은 곳에 내 자아에게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공기나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지속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의 소망과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정서적 방치를 안고 자란 사람들이 하는 경향입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바빠서 나를 돌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자신을 무언가에 헌신한 것은 나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신에게 충분한 자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피하기 위한 것도 부족한 자기 관리의 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훈련의 문제인 것처럼 스스로를 보지만 실제로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주요 핵심 기술이 부족하고 자신은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자기 방치를 근본적으로 자기 관리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자신이 자기 방치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몇 분 전에 말씀드린 모든 범주 중 어떤 종류의 자기 방치를 쓰고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자기 관리와 자기 훈련에 대해 배운 내용과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배우지 않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관리와 자기 훈련에 대한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멈추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십시오. 이것은 내가 어린 시절에는 경험 못한 것이기에 지금 내가 다루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세 번째 팁은 자신의 자기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당신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지금은 모든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기 관리에 대한 유일한 관리자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으므로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을 위한 네 번째 팁은 운동을 할 때마다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거나 다른 형태의 자기 관리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깊은 내면의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가능한 한 많은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